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 나와주셨고요. 특별히 북한 문제 전문가 한 분까지 7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동계 스포츠 잘 즐기고 계시죠? 속도전이죠, 동계 스포츠는. 그야말로 스켈레톤 그 썰매는 순간 시속이 140km, 그리고 알파인 스키 활강은 160km, 또 아이스하키 탁 치는 폭 날아가는 거는요. 속도가 17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과 함께 지금 한반도 정세 또한 정말 빠른 속도로 국면 전환이 시도됐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안전한 착지가 아닐까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구축이라고 하는 착지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평창 개막식부터 삼지연 악단의 공연까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2박 3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평가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장면 1. 백두혈통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역사적인 악수, 극적인 올림픽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장면 2. 애국가 재창에 함께 일어선 북한 최고위급 인사. 이것은 파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면 3. 남북이 손을 맞잡고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장면 4.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그것을 한라산도 그리고 독도도 내 조국이라고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장면 5. 북한예술단 마지막 공연을 관람하던 중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3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떠나면서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 그에 대해 우리의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의 불씨를 키워서 횃불이 될 수 있게 협력하자라고 화답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겨주셔서 대통령께서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통일의 그날이 우리 북한남의 거리만큼이나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인 용언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꿈을 소중히 안아봅니다.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먹감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다시피 먹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의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아마 주말 보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한반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요 앞에 부분들은 한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요약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명 패널들이라고 믿고 양문석 박사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남북한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급이 만났고 그 만남 자체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연스러움 뒤에 또 어떠한 불편함과 불안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예. 내내 그 자연스러움의 한켠에 남아있었던 게 이번 예. 2박 3일 동안 남북 고위급 만남의 소감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 사실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예.
또 매우 전략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희망적인 모습을 사실은 전 이번 박람 대표단을 보면서 봤는데요. 예. 그런 것에 이제 취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 그러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미소 띈 핵폭탄 김여정을 이렇게도 표현했던데요. 강기정 의원님은? 저는 금메달이라고 써봤습니다. 결국 이 개막식에 이어서 아이스하키 팀 0대 8로 졌지만은 예. 이 김여정을 비롯한 이 모든 모습은 완전히 금메달감이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봅니다. 예. 저 홍현익 박사는 좀 맨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고 우리 패널도 말씀 듣고 저 김광덕 부장으로 갑니다. 예, 그 이번에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서 그 CNN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외교 댄스 분야의 금메달 후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진짜 이 남북 관계가 봄으로 가는 그 하는 데 있어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진짜 일시적 겨울의 미소에 그칠 것이냐. 예. 예, 그거냐인데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큰 한반도의 평화 예. 그리고 이러한 거를 위해서 번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 해결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연 비핵화, 핵폐기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징검다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건 전혀 없이 자기 핵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으로 미소만 짓는 거라면 예. 그거는 진짜 일시적 미소에 그칠 수 있다.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잡고 다리 건너자 그래서 건너는데 다시 겨울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기대와 염려가 지금 교차하는 것 같아요. 황정 소장 평가는요? 대통령과 4번을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총리,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과 각기 식사를 한번 7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7번의 이 미팅 동안에 예. 비핵화에 대한 한마디 논의도 없이요. 예. 사실상 방북 정상회담을 확보를 했다. 북측 예. 입장에서 봤을 때요. 또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북의 이 선전장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을 북한에 방표화했다. 예, 이런 예. 부분에서 북쪽으로서는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이래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로 갑니다. 네, 금자 돌림입니다. 금메달은 김여정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들 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올림픽의 주역은 나야 나라고 하고 있는데 올림픽의 주역은 실질적으로 선수여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김여정이 1등이고 예. 실제로 지금 그 TV 시청률도 김여정이란 말만 나오면은 팍팍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남북관계의 평화도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 정말 북한의 핵 이슈란 것은 어디로 실종돼 버린 결국 김여정 이슈 속에서 핵 이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정부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궁금해하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종연구소의 우리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좀 종합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과제는 많이 남았지만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였고 예, 예.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전격적인 합의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줄었다. 예.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디어 마침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나 과제는 많다. 예. 과제만 잘 해결하면 국군 상승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또 뭐 미사일이나 쏴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한미연합훈련하고 또 예. 그러면 그 핑계김에. 이런 변화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아무리 북한이라도 갑자기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예. 이런 상황에서 자,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평창 이후에 남과 북이 과연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아나갈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남한에서 이제 특사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누구를 보낼 것으로 보십니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남조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기호동 동지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으며 최고 용도자 동지의 뜻을 구두로 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10일 여자 빙상 호케이 북남 단일팀과 스위스 팀 사이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시는데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시작하면서부터 패널들도 당했다, 북한한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분위기는 어쨌든 2박 3일이 너무 꿈같이 좋았다 그럴까요? 이제 깨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축약적이고 압축적으로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거의 우리 대통령께서 김영남 위원장 5번, 김여정 4번, 그러니까요. 그리고 각종 장면에서 같은 합동 운영, 개막식, 그다음에 오찬, 그다음에 같이 공동 응원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 와. 뭐 거의 모든 거를 다 보여주신. 그러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동안 이뤄낼 거를 그렇게 남북 관계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수순은 어떻고 누구를 특사로 보낼 거로? 특사는 제가 보기에는 특사 파견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러세요? 북미 대화가 되도록 주도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나 특사를 보내서 격을 맞춘다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파트너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세균 의장님 굉장히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셨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장은 정세균 단장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사로 보면 사실은 정의용 실장님이 제일 1순위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대북 전문가는 역시 서훈 국정원장님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이니까 이분들 중에 선택이 되지 않을까. 후보가 많네요. 다른 분도 뭐 순서대로 황정호 소장부터. 저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요. 평화적으로 잘 지낼 수 있죠. 그냥 비핵화만 언급하지 않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잘하자 하면 뭐 얼마든지 내일부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상회담도 좋고 다 좋은데요. 북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건지 로드맵을 지금쯤에는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처음에는 특사를 보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 합의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연기된 키 리졸버나 독수리 훈련을 3월 25일부터 준비해서 가동을 하려기 때문에 특사가 간다면 아마 그 전에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부분에는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합의가 되면 군사훈련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럼 한미 동맹의 위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사는 국정원장이 특사로 간다. 국정원은 간첩 잡아야 되는 데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물밑에서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는 있지만은 국정원장이 특사로 간다 하면 국정원을 해체하고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제일 마지막에 저는 국정원이 지금처럼 한다 하면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속도 빨라요. 북한이 이렇게 제일 화기애애했던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니까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갈 확률이 높다고 이래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로 저는 황장수 소장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래요? 지금 북한이 보이는 이런 행보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또 보여주는 행보가 사실은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고 또 하나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뭐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제가 아는데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꼭 평양에서 만납시다라고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화답을 한다는 측면에서라면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복심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혹은 상대방이 김여정 부부장과 좀 급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임실장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분을 좀 선택해서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양문석 박사. 임종석 비서실장 보내면 또 뭐 옛날 학생운동 전력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또 정쟁의 그 핵심 수단으로 쓸 것이고요. 임실장은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서훈 그 국정원장 보내면 우리 또 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황 소장처럼 국정원 해체하고 보내라 간첩 잡는 데인데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정부 그 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국정원이 간첩 잡는 데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실제 그 제가 보기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만간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 또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현재 2박 3일 동안 북한 고위급들하고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북미 회담의 그 이 상황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성사시키고 양쪽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 적당한 사람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갔다 온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의용 실장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둘러 가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결국 이제 정의용 실장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한미동맹이 기초한 대북 특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북한으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조건이 실세일 것, 비핵화 육자회담과 관련된 일을 해본 분, 이런 분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문제는 가서 비핵화 문제를 단초를 좀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서훈, 임종석 이런 어떤 정치인보다도 육자회담이나 비핵화에 좀 관심 그동안 두고 전문적 역할을 해봤던 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석 실장 3표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누구 추천하셨어요? 전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급을 맞추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여정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지금 거리에서 지금 최고 그 권력자의 생각을 가장 실세 아니겠습니까? 복심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부부장이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문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할 분이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80년대 후반에 임수경 그때는 통일의 꽃이라고 했는데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또 임정석 지금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국내 여론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어떤 그 2박 3일의 일정에 지금 거리에서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통일부의 가장 책임자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현실적인 상당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광덕 부장님 마무리.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진짜 정광석화처럼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작년에까지 이렇게 긴장 관계였다가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는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미소를 지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거 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평화의 어떤 만들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진정성을 보려면 과거에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연평도에 포격을 한 거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해야 그게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처럼 이 일종의 특사단을 파견할 거로 봅니다. 특사단이 가능할 것이다. 특사단이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헌법상 일종의 국가 수반이 오고 사실상 국가 서열 2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가장 가까운 혈통이 왔기 때문에 권력의 심장부가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준해서 볼 때 이번에 대통령 외에 북한 이 대표단을 식사를 주재했던 한 사람이 이낙연 총리도 주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단장이 되고 조명균 장관이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은 이런 축사 자리를 주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으로 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 몇 가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창을 둘러싼 논란들, 이 가면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내정 간섭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